안녕하세요, 댓글 여러분. 방송을 많이 기다리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날 전에 원형파를 이쁘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하락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조금 더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방으로 전환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현재 그 비트코인 보이는 관점하고, 그리고 제가 왜 42K까지 보인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제 상방으로 전환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유튜브 댓글도 그렇고 X 댓글도 그렇고 이제 보다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여기서 딱 말씀을 드리면, 단기적으로 어떻든 간에 저는 이제 지난 10월부터 계속 이제 하방을 이야기를 했고, 숏에 대한 포지션을 모두 익절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 수익률, 그리고 이제 포지션을 종료한 시간까지 보여드렸는데 왜 믿지 않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저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는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방에 대한 포지션을 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제 전략적으로 뭐 매집할 거는 매집하고, 또는 이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면 뭐 연고 홀딩이든 장기 홀딩이든 다 전략적으로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저는 이제 숏에 대한 표는 잠깐 넣어두고 상방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천천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40K대를 보시는 분들이 많죠. 예전에 제가 이야기할 때는 거기를 보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일단 하나씩 봅시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앞에서 원형파를 그리고 이거를 깬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확장 입장에서 바라보면, 자, 여기서 한 번 더 진입을 해서 확장이 됐고, 다시 한번 위로 넘치면서 다시 한번 확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마저도 깼어요, 이거를. 그래서 냉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데일리 차트 관점에서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이게 하락할 확률이 더 높아진 상황이에요,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저점을 한 번 더 갱신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는 맞습니다.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게 있어. 그 다음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기초적인 분석으로는 지금 하방으로 갈 확률이 높아진 상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가 과거에 이 위에서 이렇게 되면 더 쏟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죠. 근데 그 무빙하고 현재 무빙이 달라요. 일단은 여기서 원형파를 그렸을 때 현재 보여지는 게 하락 다이버전스가 보여진다, 이것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내려올 확률이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다만 그게 이 저점을 깨버리는 듯한 무빙은 아닐 텐데, 여기서 받는지 조금 더 쏟아지는지 그거를 지켜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그렇게 이상하진 않아요, 지금까지 조정을 받은 게. 그럼 이제 위에서 본 거랑 뭐가 다르냐, 이제 그게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무빙이 중요한데, 이 위로 올라갑시다. 자, 이때 차트만 봐도 굉장히 이상하죠. 같은 크기의 차트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쏟아지면은 계속 말아올리고, 쏟아지면은 또 말아올리고, 이게 이제 사람들이 포모로 붙는 게 보였죠. 여기서는 이거를 계속 반복했단 말이에요. 이 구간에서도 그렇고 여기서도 지속적인 무빙을 보여줬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쏟아졌다가 말아올려버리고, 쏟아졌다가 말아올려버리고, 또 이게 크기가 커. 이럴 때는 사람들이 포모를 엄청 느끼고 있는 거예요. 떨어지는 족족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야. 근데 지금 무빙을 보면은 약간 느낌이 다르잖아. 그러면 이거는 지금 어떤 느낌이냐, 여기서부터는 이제 사람들이 점점점 할 말을 잃어서 그럴 때 이런 무빙이 나온다고 했는데, 그게 밑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긁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냥 하방으로만 바라보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그럴 때 이런 느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기초적으로는 1대1을 깼지만 이런 느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다가 갑자기 승천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연출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굉장히 큰 거예요. 자, 이거를 실제 차트에서 보여드릴게요. 동 패턴으로 비교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한눈에 아실 수가 있어. 같은 크기의 차트인데 지금 현재 모습하고 과거에 나왔던 게 다른 게 한눈에 보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뾰족뾰족 올라온 게 포모를 느끼는 상태예요,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제가 계속 올라가도 내려갈 확률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고, 지금 현재 구간은 긁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 항상 뭐 아니면 도야. 하락하면은
대세하락의 초입인 거고, 여기서 상승된다고 하면은 대상승장이냐, 자꾸 이런 식으로 뭐 아니면 도로 간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이거는 지금 생각할 게 아니에요. 왜냐면 큰 예측이잖아요. 장시간에 일어날 그런 예측이기 때문에 이거를 벌써부터 확정 지은 다음에 하면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X에서 설날에 그거를 보여드렸어요. 이 구간에서 뭐 상승으로 전환되면 무조건 대상승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하락이라고 하면 대세하락 초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만약에 이 차트가 여기서 이렇게 반등돼서 올라갔다가 여기서부터 이런 식으로 쏟아져서 다시 42K를 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응을 할까요? 이게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기 때문이에요. 막말로 여기서 상승을 보고 있던 사람들도 올라가면 엄청 크게 털리니까 화를 내는 거고, 또 이제 대세 하락을 보는 사람들은 여기서 주구장창 숏을 볼 텐데 내려가지 않고 이렇게 반등을 하면 여기서 이제 숏으로 다 터지겠죠. 숏으로 터진 다음에 위에서는 이제는 상방이다 매수를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쏟아져 버리면 다 털리게 되니까 가장 어려운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상승을 보는 사람도 하락을 보는 사람도 가장 최악의 경우의 수가 이거기 때문에 아주 난리가 난 거예요. 일단은 경로만 보세요. 경로만 이렇게 나오면 아주 난리가 난다. 그래서 데일리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나올 경우 사실 한 번 더 쏟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저점을 깬다고 해도 그렇게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여기서 긁는 무빙이 나왔을 때는 여기서 단기적으로 바닥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대세 상승장이냐 또는 뭐 대세 하락의 초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올라가냐 내려가냐, 그거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 대세 상승이냐 아니냐, 그런 거는 여기 이제 위에 가서 다시 판단을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승장이냐 아니냐는 위에서 다시 생각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대상승장이 이제 시작이 된다, 그렇게 바라보기에는 너무 이르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번 더 여기서 깨고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올라가서 대기를 할 건지, 그 부분이 더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애매하다고 여러분들이 하니까 또 딱 말할게요. 큰 방향은 제가 X에서도 이제 아티클에 적었죠. 26년이 대상승장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2-3개월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2-3개월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다 털릴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무조건 하락해서 40K를 가기 때문에 그렇냐?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시나리오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게 되면은 지금 상승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하락을 주장하는 사람이든 다 털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3개월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애매하지 않죠?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원형팔을 2개 그린 듯한 모습이다. 그쵸? 그럼 이렇게 되면은 올라갈 수 있냐? 결론적으로는 네, 올라갈 수 있습니다. 얘가 다시 위로 올라오면서 추세가 확장이 되면, 이렇게 되면 추세가 다시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이거를 두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갱각으로 들어오면 원형팔을 계속 확장할 거야? 결과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계속 확장하는 거 맞아요. 이게 데일리 무빙이에요. 그거를 뭐 어떻게, 제 영상에 보시면은 차트의 기본기라는 게 있어요. 차트의 기본기. 거기서 이제 추세 확장이라고 있는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전체 그 차트 분석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90% 정도는 모르는 것 같아. 추세의 확장에 대해서. 그래서 추세선을 한번 그으면 무조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진입하게 되면 당연히 확장이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로 표현을 하잖아. 90%의 사람들이 모르기 때문에 추세의 확장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고, 요거는 뭐라고 하죠? 개미들이 친 선 해하고 개미 친선. 개미들은 어쨌든 자기가 아는 것들이 짧으니까 이 차트에 대한 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추세를 고정시켜 놓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선이 있다고 했어요. 확장된 선은 어쨌든 세력의 의도에 따라서 다시 확장시킨 선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개미들이 알고 있는 선. 그래서 갱각 안으로 들어오면은 원형팔을 계속 확장할 거냐,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맞아요. 이거를 모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확장된 다음에 올라간 적이 있냐? 1번으로 볼게요.
자, 밑으로 갑시다. 밑으로 쭉쭉 가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원형파가 보이죠? 첫 번째 원형파를 그리고 두 번째 원형파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딱딱 지켜서 올라갔을까요? 첫 번째 원형파를 그리고 두 번째 원형파를 그릴 때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이야기가 많이 나왔었죠? 뭐 이제는 데드캣 반등이 다 끝났다. 비트코인은 이제 1K 간다, 5K 간다, 뭐 10K 간다. 별의별 말이 다 나왔던 그 부분이에요. 근데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서 저는 이제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바닥에 나오는 무빙 중에 하나가 이런 무빙도 있다. 자, 그럼 이게 이때만 그랬냐? 더 바닥으로 가겠습니다. 이때는 언제예요? 22년도 11월 바닥이에요. 여기서 뭐 이제 비트코인은 끝났다, 뭐 영원된다라는 이야기도 많이 나왔던 그런 구간입니다. 그때 여기 보시면 원형파를 그렸어요. 그러면 갱각을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그런데 여기 가운데서 어떻게 됐어? 작은 원형파를 한 번 더 그리는 척 하면서 깼어요. 깼다가 재진입하고 다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이제 그 느낌에서 이때 느낌하고 이때 느낌? 그리고 26K에서 이때 느낌하고 지금 현재 상황이 너무 흡사해. 사람들의 반응도 똑같고 지금 원형파를 잡고 긁으면서 깨는 것도 그렇고 너무 흡사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 대상승장, 대세하락의 초입 이런 거를 둘째 치고, 그건 일단 큰 뷰니까 둘째 치고,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반등될 가능성이 너무 높은 거야, 지금 현재 상황이.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쇼 포지션을 잡았던 구간이 여기잖아, 이 위에잖아. 근데 여기서도 그렇고 여기를 A라고 치고 여기를 B라고 치면 A하고 B에서는 제가 주구장창 하락한다고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니래, 올라간대.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이 C라고 치면 여기서는 어때요? 여기서는 또 이제 반대로 제가 올라간다니까 다 내려간대. 누구 말이 맞는 거야 진짜로. 그러면 잘 생각해봐. 저는 여기서부터 숏으로 크게 수익을 내고 있었어. 여기까지. 그 상황에 1차적으로 생각했던 구간에서 걸렸고, 두 번째는 원형파가 보이고, 세 번째는 보면 안 될 저거를 봐버렸어.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 이 상황에서 숏을 종료할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숏을 익절을 한 거예요. 숏을 익절을 한 거고, 그리고 반등돼도 엄청나게 크잖아. 일단은 대상승장 그거는 뒤로 하고, 단기적으로 일단은 반등이 돼도 되게 크잖아 이게. 비트코인이 40% 50% 넘어가면은 알트코인들은 거의 불장이야 진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겠어. 다시 활성화를 하는 거죠. 이제 아시겠어요? 그 근거들을? 자, 그러면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시나리오에서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한 자리 더 쏟아도 다시 올라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가 두 개로 좁혀지는 거잖아요. 첫 번째 100K까지 갔다가 쏟는다. 그 그림이 지금 나오는 거지. 그 두 번째는 그대로 대상승장. 물론 이제 지난 닷컴 버블하고 똑같이 가란 법이 없어. 그냥 그대로 불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때랑 똑같이 되란 법은 없지. 그럼 이 두 가지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영역 활성화를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해야겠죠. 투자 영역 재활성화. 일단은 하는 거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위에 올라오면 여기 이제 매물대가 생겼으니까 여기서부터는 잘 지켜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기 올라온다고 해도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 어떻게 하냐? 다 티가 납니다. 어떻게 되냐? 얘가 만약에 이제 그대로 대상승장이 될 거면 잠깐 조정 준 척 하면서 이런 식으로 쏴버릴 거야 그냥. 그러면은 이제 투자 영역 활성화한 거를 그대로 들고 가는 거고, 얘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다시 쏟을 거다 그러면은 다시 선잔잔을 그릴 거야 여기서. 그러면은 이제 눈치를 채야 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야기가 그거야. 지금 당장 뭐 대상승장이냐 대세하락의 초입이냐 그럴 생각하지 말고,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일단은 그걸 뭐 벌써부터 생각을 해. 뭐 26년도에 대불장이냐 이거는 너무 장기뷰잖아. 장기뷰니까 지금 2월인데 단기적으로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이제 40K 뷰를 보시는 분들도 왜 자꾸 그렇게 원웨이로 하락한다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어느 정도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걸 고려를 해야지. 왜냐면 여기서는 근거가 여러 개가 보였잖아. 주봉, RSI, 과매도, 그리고 이제 원형파를 그리는 모습도 그렇고 긁는 무빙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 근데 왜 자꾸 원웨이로 하락한다고 그것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생각을 해야죠. 자, 좋아요.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다 한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이제 투자 영역을 하나씩 활성화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상반 가서 정리하고 다시 리셋할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지는 향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할 거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